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있고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 속도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고 그것에 맞추어 달리다 보니 지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체로 옳고 지금 자신의 속도에 맞게 나아가던지 그 자리에 뿌리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리기획자 이명수님의 세바시 강연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개별적인 마음이 있고 상대방한테도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모든 것들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이런 풍토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심리기획자라는 직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명수님이 그 책을 하나 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내용도 그렇지만 책 제목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지옥일 때가 많은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것이 학교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 갈등이 아주 크게 달해서 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적어도 여기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마음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느끼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옥이 우리나라에는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고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통계를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심리기획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강해서 이런 지옥과는 거리가 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전혀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잘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이원규 시인의 속도라는 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0m 늦게 달리기 대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느티나무가 출전한다면 출발선에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서서 한 500년 뒤에 자기 푸른 그림자로 고린 지점은 아예 지워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를 써놓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코멘트를 하나 달아줬습니다. 당신이 이런 속도를 가진 남자라서 참 좋아. 이렇게 코멘트를 하나 딱 달아줬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물쭈물 하거나 조금 느리다고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겠구나. 혹은 이것이 애시당초 출발을 안 하면 어떤가. 내가 이 출발선에 서서 내 그림자로 고린 지점을 아예 지워버리면 뛸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한 개인한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마음속의 지옥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테러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어떤 사람이 고독사했는데 20일 후에 알게 되었다. 그런 뉴스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같이 보면서 울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내 손톱 밑에 가시라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재앙이지만 지금 나한테 신경이 많이 가 있는 문제는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이렇게 생각이 쓰이나? 나는 굉장히 잔인하고 좀 매몰차고 무정한 사람인가 봐. 그게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지옥은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탓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큰 고통이 있어서 내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인정을 하면서 큰 고통을 같이 그냥 우리가 공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30대 여성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도 할머니 얘기만 하면 계속 울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알겠는데
너하고 할머니하고 특별한 관계였던 것은 알겠는데 이제 1년이나 지났는데 좀 너무 유난을 떠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사별한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 아닌데 왜 이러냐 하면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사례가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연인하고 헤어졌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를 보면 야, 그만해, 헤어진 사람이 너밖에 없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이던 사업이던 여러 가지 일에서 실패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혼돈의 상태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이제 털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사람의 감정, 그리움이나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우유나 두부도 아닌데 왜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6개월 정도는 울어도 된다. 혹은 격정적으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은 후유증 있는 거 봐줄게. 이런 규정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는 것처럼 맞추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1년 지났다. 이제 3년 지났다.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어제처럼 생생하고 아직 끝나지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있어요. 똑같이 100의 통증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통증을 120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50으로 밖에 안 느낍니다.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이것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자극입니다. 똑같이 100의 통증에 자극을 줬으면 뇌에서도 똑같이 100의 통증을 느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이러니까 심리적인 영역의 자극에서는 더 말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개별적인 인간인 것이고 마음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니까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한테 말에 칼을 날리고 상처를 줄 수 있다. 심장을 향해서 표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칼로 난도질을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아기 때 뒤집기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애기가 뒤집었어. 이제야 뒤집기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던 존재들인데 커가면서 네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칼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누군가한테 그런 칼의 말을 날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무뎌지는 거죠. 이런 말들이 내 속도가 아니라 남의 속도만 강조하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위인전 많이 읽게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혹은 멘토라는 개념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도가 아니니까요. 그 속도가 내 속도가 아닙니다. 민달팽이는 이쪽 잎에서 다른 쪽 잎으로 옮겨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문제가 없죠. 전혀 이상 없는데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레 짐작하는 우리한테만 문제인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치타는 1시간에 117로 달립니다. 자기 속도가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타와 민달팽이 모두 자기 속도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기 속도대로 가는 모든 것은 옳고 동시에 편안합니다. 본인한테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팽이한테는 치타를 롤 모델로 해서 전력으로 달리라고 요구합니다. 달팽이한테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왜 열심히 살지 않냐? 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동료 간 후배와 선배 간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일상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관 시인의 분갈이라는 시입니다.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내가 당신을 만든다면 흙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놀라지 않겠지.
느리지만 한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응원하고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사랑하고 그럼 제가 얼마나 안정적이 되겠어요. 아까 제 아내가 저한테 주었던 것처럼 느티나무가 내 속도이다. 너 원래 그런 속도라서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해주는 순간 제가 안정되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옥 탈출하는 간단한 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가 어떤 경우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닥치면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무 말 대잔치 막 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팩트체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내가 뭐 언제 그랬어 라고 얘기하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막 오리발 내밀고 그래서 마음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 알러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특히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는 바꾸셔도 됩니다.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시간이 가면 내 생각이나 감정은 바뀌게 됩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한 연인한테 유지태가 말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변합니다. 변해야 사랑인 거죠. 변해야 사람이고 변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감정에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 족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누가 꼭 묻습니다. 내가 급할 때 돈을 빌렸었는데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 안 갚으려고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입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에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남발하게 되면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고 또 잘못되면 사람들한테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찍혀서 따돌림 당해서 도태되고 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 영역에서는 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만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후배나 동료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해라고 한번 조언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민하던 사람의 얼굴이 확 색깔이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생각을 바뀌었다 그러면 되는 거구나 라고. 시어머니 문제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겠다고 생각하고 모시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모셔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남편 할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부정하고 멀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돈, 권력, 사랑, 맛있는 음식, 아주 쾌적한 자연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공통지표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가 괜찮은가? 나의 지금 생각들이 옳은가 괜찮은가? 그럴 때 나를 지지해준 누군가? 아까와 같이 저 느티나무처럼 나를 지지해주는 것들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필요하다와 원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하다는 것이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걸 자꾸 원하지? 미쳤나봐, 어리석은가봐 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저게 필요한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다가 폭망하는 것 아닌가? 혹은 남한테 해코지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의식적 균형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건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을 알아서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무의식적인 건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길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기 속도로 가는 길이다. 그런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도 명언을 듣는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명언으로 힐링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